JK 채널의 지오 PD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상담사 치아입니다. 네. 네. 제가 왜 웃는지, 혹시 이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, 제가 피디님한테 그냥 막 던졌는데, 지호라고. 막 던졌는데, 그냥 그거 쓰신답니다. 또 막 던졌다고 말씀하시지만. 다시 인사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장명가 상담사 치아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께서 저는 약간 츤데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은 또 의미를 갖고 지어주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지오 PD가 되기로 했습니다. 오늘도 이제 제가 좀 사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연. 네. 네네.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 경험이 없다고 하면 남자들이 싫어할까요? 네, 여자분. 여자분? 네, 여자분. 여자분 사연이고요. 30대 후반 여성입니다. 요즘엔 늦게 결혼들 하지만 이 정도면 노처녀라고 부르만도 하죠. 독신주의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 나이가 됐습니다.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. 연애는 했지만 이상하게 성관계까지는 안 가고 헤어지더라고요.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임신 공포가 있어서 성관계를 두려워하던 게 이유인 것 같아요. 요즘 들어 부쩍 결혼하고 싶어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성 경험 없는 걸 말하는 게 나을까요? 아무래도 이 나이 되도록 없다고 하면 싫어하겠죠? 라는 사연입니다. 네. 그래도 네. 근래 읽어주셨던 네네. 말씀해주셨던 사연들 중에서 가장 소프트하네요. 가장 수위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한 소프트하죠. 중학생 이상 관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네. 저거 언제나 이 네. 시간이면 항상 돌아오는 네네. 네, 질문 타임. 네, 자, 네. PD님한테 해야 될 질문입니다. 네. 자, 결혼 안 하셨다고 치고 네네. PD님이 미혼이시라고 치고 네네. 뭐 소개팅을 했든 선을 받든 여성을 만났어요. 네네. 근데 여성분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네.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. 성관계 경험이 없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? 지금 제 나이인 거죠. 지금 제 나이에 3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난 거죠. 너무 중요한가요? 그렇죠. 진짜? 왜냐면 그러면 두 가지 다 해봅시다. 자, 지금 나이 말고 젊을 때, 그러니까 뭐 20대 때 20대 후반. 2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에 성경험이 없는 아이 뭐야, 2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이면 너무 10살 연상년. 이 사연 주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여기 정확하게 질문 주세요. 그 얘기구나. 상황을 명확하게 주셔야 제가. 저는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부담스러우냐 아니냐를 물으신 거예요?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생각이 드는지, 내가 결혼할 여자로서 성관계 경험이 없다라는 게, 뭐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진짜 내가 첫 남자라고 너무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고, 아니면 부담스러워.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저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한 번도 경험이 없어? 난 저런 여자는 별로야.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. 그렇죠. 네. 지금 제 나이에 제 또래 여성이 성관계 경험이 없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럼 결혼하려고 선봤다 같이. 네, 그런 분인데 일단은 뭐 다른 것들이 잘 통한다, 대화도 잘 통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마음에 들고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.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물어는 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냐라고 해서 그 이유가 만약에 납득 가능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게 어떤 좀 심한 어떤 포비아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좀 제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심사숙고 하게 될 것 같아요.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바로 고백하는 여성분도 조금 일반적이진 않지만 왜 그러셨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으신 거죠? 그럼 그거를 이제 본인이 밝혔으면 밝혔으면 당연히 그 이유도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.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, 저는 어릴 때, 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. 선생님께서요? 선생님께서 나이가 이렇게 당하는군요. 이렇게. 자, 이거 뭐 다음 얘기가 안 되는데요. 큰일 날 뻔했네요. 네. 제가 젊을 때, 뭐 한 20대 전후 이때는 내가 첫 남자였으면 좋겠다.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싫다. 또는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더럽혀졌다. 심지어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거죠.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떤지.
근데 피디님만 해도 저보다 훨씬 젊으니까. 저도 뭐 이미 제가 40대라는 걸 밝히셨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라고 할 수 없죠. 갓 40대. 네. 갓 40대잖아요. 근데 이제 막 40대. 그렇지. 제가 봤을 때 음. 확실히 이제 그런 문화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친구들 사이에서도. 네네. 그러니까 물론 제 또래만 해도 그렇게 보수적인 친구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있긴 있구나. 네,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랫세대로 갈수록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게 이제 거의 불문율처럼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전에 연애 경험이 있는데 내가 첫 남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구나. 그러면 당연한 경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오히려 이분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. 게다가 이분은 게다가 나이도 거의 40 다 되셨으니까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제 궁금증은 풀렸고 네네. 자 이제 이분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. 자, 첫 번째 연애나 결혼이나 내가 상대에게 맞춰지는 개념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둘 다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기꺼이 너에게 맞춰줄게. 또 상대도 기꺼이 나에게 맞춰주고 준다. 라는 거는 또 별개의 얘기지만 그건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. 네네. 근데 사랑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어떤 상황에서 조건에 내가 저 사람의 조건에 좋아할 조건에 드냐 안 드냐를 걱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내가 기준이잖아요. 그렇죠.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모든 기준은 나기 때문에 네네.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네. 저 사람이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싫다? 그건 인연이 아닌 거죠. 네네. 쿨하게 그렇게 가면 돼요. 나는 결혼을 꼭 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계속 장애가 되더라.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네네. 뭐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네. 그런 걸 사용해서라도 약간 좀 이렇게 절차 탁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. 다듬을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좀 화법을 그렇죠. 네. 네.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뭐 거기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막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뭐 이를테면 그러면 뭐 화법을 좀 다듬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듬어야 될까요?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첫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. 라고 얘기하시면 근데 지금까지 성경험이 없다라는 거는 팩트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거가 뭐 삽입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개념만 아니라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삽입에 대한 포비아가 있으셔서 진짜로 그러셨다면 사실 그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그게 질경련이라 그래서 또 다른 사실은 어떤 증상, 질병까지는 아니고 성기능 장애 중에 하나예요. 굉장히 많아요. 사실은 질경련은 여성의 거의 한 15% 정도 되는 분들이 경험하시는 성기능 장애거든요. 질경련이요. 질경련이 뭐냐면 간단하게 그게 무엇이건 간에 내 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질 근육이 꽉 조여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막상 결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연애를 시작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삽입이 안 되는 경우 그걸 이제 질경련이라고 하죠. 삽입에 대한 포비아도 상담 과정을 거쳐서 얼마든지 왜냐하면 일종의 공포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공포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뭐 그게 이제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네요. 그건 이제는 극복하셨겠네. 사실 임신 공포라는 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그게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임신, 출산을 굉장히 강조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에 포커스를 잡고 있잖아요. 중고등학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이라는 개념이. 약간 섹스를 좀 생산의 문제로 접근하는. 그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. 그냥 니들 애기 같지 않게 조심해. 니들 관계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학교 성교육이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
공포가 생겨요. 임신에 대한 공포. 그치, 너무 안 돼 하니까. 그렇죠. 되면 어떡하지? 와, 큰일 나는 건가 봐, 이거. 내 인생 이렇게 하다면, 뭐, 완전히 망치는 건가 봐, 라는 어떤 공포가 생기는 바람에 그 공포가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한 공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이분이 딱 이제 내가 보기엔 그런 케이스인데, 근데 이 공포는 사실은 결혼 정년기,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결혼 정년기에 가면 갈수록 사라져요. 왜냐면 이제는 임신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본인 스스로가 좀 그렇죠. 안도하게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생기니까 아마 이분도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신 공포증은 사라지시게 될 거예요. 오늘 이 사연은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께서 이제 성경험이 없어서 그게 이제 남자들을 만나는데 조금 방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신 사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 성경험 없는 걸 미리 말하는 게 낫겠냐 뭐 이런 고민이었거든요.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답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. 딱 두 문장으로 가능할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런 거 다 있고 일단 사랑하는 데 집중하세요. 하셔라.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.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고요. 두 번째 문장은 내가 가진 거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사연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. 네, 네네. 그렇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꼭 부탁드리면서 저도 합니다. 구독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